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딕손 이미징 테크닉의 마지막 시간으로 딕손 테크닉의 리미테이션과 피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false positive의 결과를 보이는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말리그넌트 리전이 아닌데 말리그넌트 리전이라고 false positive하게 결과가 보이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굉장히 스클레로틱한 병변, 스클레로틱한 팻을 파묘하고 있는 메로우 리전, 예를 들어 에이티피칼한 헤만지오마 그리고 파제 디지즈 같은 경우, 그럴 때는 그런 false positive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런 시그널 드랍이 그 병변에 아무리 팻을 함유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스클레로틱하여서 시그널 드랍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시그널 드랍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마치 본메로우를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병변이라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1.5T에서 시그널 인텐시티의 시그널 드랍이 20% 이상으로 시그널 드랍이 되는 것이 비나인인데 그보다 적게 시그널 드랍이 있다. 하지만 이미지상으로는, 루틴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비나인 리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시그널 드랍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CT 스캔을 하여서 뭐가 스클레로틱한 병변이 있지 않을까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병변을 본다면 이게 컴프레셔 프랙처가 있는데 본메로우가 모두 다 디퓨즈하게 시그널 체인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몰폴로지 상으로는 혹시나 말리그넌트 리전이 아닐까, 말리그넌트 패톨로지 프랙처가 아닐까가 의심스럽지만 CT를 찍으면 프랙처 라인이 보이는 그냥 비나인 컴프레셔 프랙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변을 이렇게 인페이지와 아웃 오브 페이지로 시그널을 측정해보면 시그널 드랍이 9.2%밖에 시그널 드랍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비나인 컴프레셔 프랙처인데 20% 이상으로 시그널이 더 확 떨어져야 되는데 294에서 267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CT 스캔을 본다면 이런 컴프레셔 프랙처로 인해서 이런 굉장히 오스테오포로틱한 환자가 굉장히 스클레로틱해졌습니다. 이렇게 스클레로틱해졌기 때문에 이 안에 팻메로우 시그널이 마치 팻이 리플레이스먼트가 되어서 뭔가 말리그넌트 리전처럼 보이는 시그널 드랍이 별로 안 생기는 병변으로 오인된 것입니다. 이 환자는 비나인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인데 마치 말리그넌트 리전처럼 그런 시그널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환자 팔로업 해보면 이렇게 비나인 컴프레셔 프랙처입니다. 팔로업 했을 때 비나인 컴프레셔 프랙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셔 프랙처인 경우 스클레로틱 하게 된다면 인페이지와 아웃 오브 페이지의 시그널 드랍이 별로 심하지 않다.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거는 말리그넌트 리전이야, 이거는 뭔가 메타스타시스야 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분명히 일반 그런 루틴 MRI에서도 비록 본메로우를 모두 다 리플레이스먼트를 디퓨저에게 인벌먼트를 하고 있는 시그널 체인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그래도 컴프레션 프랙처 비나인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CT를 찍어서 이렇게 스클레로틱 하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시그널 드랍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을 수 있구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파제 디지즈 환자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제 디지즈가 그런 코카시안과 비교했을 때 적기 때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긴 하지만 이렇게 시그널 T180 이미지에서 헤테로제니어스하게 시그널 인텐시티 감소되어 있습니다. 파제 디지즈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그런 CT 스캔에서 굉장히 스클레로틱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확실히 이렇게 스클레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 드랍이 이 병변이 별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15.8%만 526에 443으로 되게 조금만 20% 이상 시그널 드랍이 되지 않았죠. 분명히 이것은 비나인 리전이지만 이렇게 스클레로틱한 파제 디지즈의 특성상 시그널 드랍이 별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그널 드랍이 20%보다 더 심하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것은 이제 비나인 리전이다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다음 케이스 보겠습니다. 엔콘드로마입니다. T180 이미지에서 엔콘드로마로 이렇게 로뷸레이션을 보이고 있는 병변이 있는데, 엔콘드로마도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스클레로틱하게 그런 매트릭스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스클레로틱하게 본의 그런 매트릭스를 보이는 경우에는 시그널 드랍이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T180 이미지에서 엔콘드로마, 일반 차량에서도 엔콘드로마가 비나인인 걸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 케미컬 시프트 이미지에서 생각보다 시그널 드랍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건 스클레로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 외에 폴스 포지티브 결과를 낳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얼리 오스테오말라이티스는 이데마가 아주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본메로우를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 인텐시티 레이쇼가 0.8보다는 감소되는, 즉 시그널 인텐시티 드랍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그런 오스테오말라이티스나 크로닉 오스테오말라이티스, 아니면 굉장히 퍼스 같은 퍼룰런트 머티리얼 때문에 인플라마토리, 아주 덴스한 인플라마토리 셀이 있다면 본메로우 리플레이스먼트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나인 컨디션이 오스테오말라이티스인데 마치 그런 네오플라스틱한 리전처럼 그래서 시그널 인텐시티 레이쇼가 0.8보다 더 크게 측정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보면 워터온이 T2웨이티드 이미지이고 그런 아웃 오브 페이즈의 T1 딕손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워터온이 이미지라는 것은 패스 서프레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디스크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이데마가 있으면서 그 엔드 플레이트가 다 디스트럭션이 되어서 스폰디로 디스카이티스에 해당하는 소견입니다. 그런데 인페이즈와 아웃 오브 페이즈를 비교하였을 때 인페이즈랑 아웃 오브 페이즈에서 시그널 드롭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그런 심한 그런 인플라메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본의 패티메로우가 다 리플레이스먼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인페이지의 딕손 이미지로 이미지를 얻게 된다면 조형 증강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페이지의 T1 딕손과 그런 조형 증강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메로우 이데마랑 이런 디스크의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 이런 것들이 다 조형 증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얼리 말고 좀 심한 오스테오말라이티스인 경우에는 막상 시그널 드랍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핏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나 아니면 프랙처와 연관된 헤마토마에 의한 서세터빌리티 아티팩트 또 역시 그런 폴스 포지티브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펫을 함유한 스클레로틱 병변인 이전에 보여드렸던 파제 디지즈나 아니면 컴프레션 프랙처, 아니면 엔콘드로마 등의 케이스이거나, 아니면 오스테오말라이티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 아니면 마이엘로 파이브로시스가 있는 경우, 그것 이외에서도 폴스 포지티브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크로닉 OM, 노토코달 렘넌트, 에이티피컬 헤만지오마, 리모델링된 본, 하이퍼셀루라 헤마토포이팅 메로우 등에서 폴스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 해당하는 케이스를 본다면 T180D 이미지에서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데 T2에서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입니다. 스터에서도 하이고요. 이럴 때는 CT가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마 CT에서는 스클레로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나인 노토코달 렘넌트의 튜머는 전형적으로는 T2에서 굉장히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CT에서는 스클레로틱한 것이 비나인 노토코달 렘넌트 튜머의 그런 티피컬한 파인딩인데, 그런 스클레로시스가 아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스클레로시스가 있기 때문에 시그널 드랍이 이렇게 생각보다 심하지 않게 됩니다. 9.5%밖에 시그널 드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나인 노토코달 렘넌트인 경우에는 그냥 돈 터치 리전이죠. 건들면 안 되는, 쓸데없이 건들면 안 되는 병변인데 시그널 드랍이 별로 없네? 그럼 이거 바이옵시 해야겠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나머지 그냥 루틴 시퀀스나 CT를 통하여서 이거 비나인 노토코달 렘넌트 튜머구나 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것이 비록 인페이지와 아웃 오브 페이지에서 시그널 드랍이 생기지 않다 하더라도 여기선 CT가 없지만 스클레로시스에 의해서 시그널 드랍이 별로 안 생겼구나. 그렇다면 이러한 컨디션은 그런 펄스 포지티브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시그널 드랍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나인 리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폴스 포지티브의 결과를 보이는 이 케이스는 패티메로우가 아주 패티메로우만 있는 경우, 그럴 때에는 시그널 드랍이 별로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은 그런 완전히 그런 패티메로우가 있는 팻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패티메로우입니다. 인페이지에 비해서 아웃 오브 페이지 시그널 드랍이 없죠. 거의 다 똑같죠. 거의 다 시그널 드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헤마토포이팅 메로우가 있는 부위는 시그널 드랍이 더 까맣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티메로우는 막상 심하게 이렇게 시그널 드랍이 생기지 않지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레드 메로우인 경우는 시그널 드랍이 더 잘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시그널 드랍이 별로 안 생겼다고 해서 이게 말리그넌트 리전이군 걸 의심하지는 절대 않죠. 왜냐하면 T180 이미지에서 이것은 팻 시그널이기 때문에 고민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딕손 테크닉의 폴스 네거티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폴스 네거티브가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치료받은 메타스타시스, 예를 들어서 케모세라피나 그런 라디에이션 세라피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안에 인트라 리저나 팻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폴스 네거티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시그널 드랍이 20% 이상 시그널 드랍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예시를 본다면 림포마 환자입니다. T180 이미지에서 림포마토스 인볼먼트로 인해서 시그널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디스크랑 비교하여서 그런 병변이 있습니다. T280에서 시그널이 증가되어 있고 인페이지에서는 196 정도로 측정이 되고 아웃 오브 페이지에서는 216 정도로 오히려 시그널이 증가되어서 시그널 인텐시티 레이쇼가 여기서 한 1.1 정도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리그넌트 리전입니다. 3개월 라디에이션 세라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미지를 얻게 되었는데 라디에이션 세라피 때문에 본메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의 패티 메로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림포마토스 그런 본인 인볼브먼트는 여전히 굉장히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크랑 비교하였을 때. 그런데 이렇게 인페이지와 그리고 여기 스터에서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인페이지와 아웃 오브 페이지를 봤을 때 시그널이 90에서 46으로 시그널 드랍이 생각보다 크고 한 5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나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 이미지만 본다면 비나인이다 할 수는 없죠. 이와 같은 케이스, 이 케이스는 이렇게 루틴 MRI에서는 딱 말리그넌트 리전을 좀 더 시사하는 말리그넌트 리전이죠.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라디에이션 세라피를 받게 돼 버리면 시그널 드랍이 생겨서 이 안에 병변 안에 팻이 조금씩 생겼기 때문에 시그널 드랍이 생기게 되어서 이것에 그런 치료받은 환자인 경우는 이것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폴스 네거티브 리절트가 나오는 경우는 멀티플 마이엘로마나 류케미아 등등과 같이 본메로우를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필트레이팅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그런 패티 메로우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존재하니까 폴스 네거티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날 메타스타시스 같은 경우는 그 메타스타시스에 리피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널 드랍이 생겨서 그런 네거티브인 것처럼 폴스 네거티브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넌 메타스타틱 타이로이드 카시노마 환자인 34살 여자 환자였는데요. T180 이미지에서 페리페랄은 로우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면서 페리페랄 쪽에서는 이런 노듈의 가장자리에는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고 가운데는 로우로 보이고 있는 병변이고 T2에서도 여기를 하이로 보이면서 여기 페리페랄 쪽은 스터 이미지에서 시그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변의 가장자리는 팻 시그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는 좀 뭔가 좀 패솔로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메타인지 아닌지를 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이제 시그널 드랍을 계산을 해보면 인페이지와 아웃 오브 페이지에서 시그널 드랍이 54.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20% 이상 거의 54%니까 이렇게 시그널 드랍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메타스타시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히스톨로지 레포트를 보면 아주 메타스타식 칼시노마가 아주 조그마한 포커스에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더라잉하게 30대였지만 익스텐시브한 그런 패티 메로우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작은 양의 튜머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양 튜머에 메타스타시가 있으면 당연히 폴스 네거티브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